저건 사람이 아니야. 짐승만도 못한 놈이라고. 어떻게 자기 엄마를 천벌을 받을 놈. 낳아준 은혜를 원수로 갚아도 유분수지. 기상 관측 이래 가장 춥다던 영하 17도의 기록적인 한파가 몰아치던 밤. 분노한 마을 주민들이 횃불과 손전등을 들고 한 시골집 마당을 에워쌌습니다. 주민들의 쏟아지는 저주와 손가락질 끝에 서 있는 한 50대 남성. 그는 얇은 패딩 점퍼 하나만 걸친 채 세상에서 가장 큰 죄를 지은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떨고 있었습니다. 현장 도착했습니다. 용의자 확보했고 피해자 상태 확인하겠습니다. 믿을 수 없는, 아니 믿고 싶지 않은 광경이었습니다. 기름 보일러가 따뜻하게 돌아가는 멀쩡한 안방을 놔두고 여든이 넘은 치매 노무가 꽁꽁 얼어붙은 마당 한 구석 계집 안에 짐승처럼 웅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입김조차 얼어붙는 이 추위에 그것은 명백한 살인 미수나 다름없었습니다. 경찰관 2명이 남성의 양팔을 꺾어 제압하며 허리춤에서 수갑을 꺼내듭니다. 철커덕. 차가운 금속음이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박철수 씨, 당신을 존속학대 및 유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 제정신이야? 어머니가 얼어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야? 누가 봐도 명백한 폐륜의 현장. 세상 그 어떤 변명으로도 용서받지 못할 불효막심한 범죄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악마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계집 안으로 몸을 숙이고 들어갔던 베테랑 형사는 한참 동안 미동도 없이 안을 들여다본 후 천천히 몸을 일으키고 멍하니 서 있는 아들의 어깨에 쌓인 눈을 말없이 털어주며 깊고 긴 한숨을 내쉴 뿐이었습니다. 도대체 그날 밤 그 작고 허름한 계집 안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건은 3개월 전 이 조용한 마을로 박씨 모자가 이사를 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 아들 박씨는 효자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서울 대기업을 다니다가 치매 걸린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공기 좋은 시골로 내려왔다는 사연에 마을 사람들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휠체어에 태우고 매일 산책을 시켜주는 모습은 그림 같았죠.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처음엔 효자인 줄 알았지. 근데 이사 오고 한 달쯤 지났나? 밤만 되면 그 집에서 사람 죽는 소리가 나는 거야. 할머니가 살려달라, 이거 놔라 하면서 짐승처럼 울부짖는데 내가 무서워서 잠을 못 잤다니. 밤마다 들려오는 노모의 처절한 비명소리. 의혹은 곧 목격담으로 이어졌습니다. 내가 며칠 전에 새벽 기도를 다녀오다가 담장 너머로 봤는데 글쎄. 그 아들이란 놈이 할머니를 짐짝처럼 질질 끌고 다니는 거야. 할머니는 바닥에 누워서 싫다, 안 들어간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그러더니 아들이 홧김에 그랬는지 할머니를 그 좁은 계집에다가 쑤셔박고 문을 닫아버리더라고. 세상에 그 추운 날 늙은 어미를 계집에 가두는 게 현대판 고려장이 아니면 뭐여? 심지어 눈이 펑펑 쏟아지는 날에도 할머니는 밖에서 떨고 아들은 집 안으로 쏙 들어가 불을 끄고 자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참다 못한 이장님이 찾아가 따져 물었지만 아들은 평소에 공손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문전박대를 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의 가정사에 신경 끄세요. 제 어머니 제가 알아서 합니다. 결국 참다 못한 주민들은 저러다 노인네 오늘 밤 넘기기 힘들다며 경찰에 신고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이 비극적인 체포 현장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시 시점은 긴박했던 체포 현장으로 돌아옵니다. 경찰이 할머니를 구조하기 위해 다가가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금껏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떨고만 있던 아들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붙잡고 있던 경찰관의 팔을 거칠게 뿌리치더니 마치 짐승이 새끼를 보호하듯 미친 듯이 달려들어 계집 입구를 온몸으로 가로막고 나섰습니다. 그의 양팔은 십자가처럼 벌려져 계집 입구를 필사적으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봐요 박씨. 비키세요. 당신 어머니 얼어 죽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 할머니. 경찰입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저희가 따뜻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안 됩니다. 제발 어머니 건드리지 마세요. 나오게 하면 안 됩니다. 제발 그냥 두세요. 당신들이 뭘 안다고 그래.
아들은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수갑을 찬 손으로 계집 문고리를 움켜쥐고 경찰봉을 든 형사들에게 맨몸으로 저항했습니다. 경찰들의 눈에 그 모습은 자신의 추악한 학대 현장을 감추려는 흉악범의 마지막 발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 진짜 안 되겠네. 공무집행 방해까지 추가되고 싶어? 이거 안 나? 결국 건장한 경찰관 셋이 동시에 달려들어 아들을 덮쳤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아들의 얼굴이 차가운 눈바닥에 처박히고 말았습니다. 제압당한 아들의 입에서 하얀 입김과 함께 뜨거운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어머니, 우리 어머니 제발 깨우지 마세요. 부탁입니다. 제발. 아들이 완전히 제압되자 다른 경찰관이 차가운 쇠지렛대 일명 빠루를 들고 계집을 향해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틈 사이로 쇠지렛대를 집어넣고 힘껏 젖히자 우지끈하며 나무판자가 뜯겨나가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나무 뜯기는 소리에 놀란 듯 계집 안에서 할머니의 처절한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아, 불이야, 불. 안 나가. 여기가 안전해. 나 좀 살려줘.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경찰이 문을 뜯어내자 당연히 살려달라며 손을 뻗을 줄 알았던 할머니는 오히려 쏟아지는 경찰의 손전등 불빛을 보고 불이 났다며 기겁을 했습니다. 할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계집 안쪽 구석 가장 어두운 곳으로 더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마치 그 좁고 캄캄한 곳이 화마를 피할 수 있는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방공호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죠. 할머니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의아함을 느낀 형사. 그는 떨리는 손으로 손전등을 고쳐 잡고 조심스럽게 계집 안쪽으로 상반신을 집어넣었습니다. 어두컴컴한 그 좁은 구멍 안으로 형사의 머리가 사라진 지 불과 1초 뒤. 고요한 밤 공기를 찢고 형사의 입에서 믿을 수 없다는 듯한 외마디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어? 이거 뭐야? 왜 이렇게 뜨거? 그리고 이 냄새는? 형사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바깥 세상과는 전혀 다른 별천지였습니다. 영하 17도의 살인적인 한파가 무색하게 경찰관의 손바닥에 닿은 바닥은 마치 시골집 아랫목처럼 펄펄 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겉모습만 낡은 계집일 뿐 내부는 최고급 편백나무로 빈틈없이 마감되어 있었고 벽면과 천장 사이에는 두꺼운 단열재가 3중으로 시공된 그야말로 특수 제작된 1인실이었습니다. 형사는 홀린 듯이 내부를 둘러보았습니다. 좁은 구석에는 고가의 소형 산소 발생기와 가습기가 조용히 돌아가며 쾌적한 공기를 만들고 있었고 머리맡에는 눈이 부시지 않은 은은한 호박색 수면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 따뜻한 조명 아래 할머니는 최고급 명주실로 만든 비단 이불을 덮고 웅크리고 계셨습니다. 할머니의 품에는 낡고 빛바랜 사진 한 장이 꼭 안겨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갓난쟁이였던 아들을 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당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좁은 일평 남짓한 공간. 그곳에는 향긋한 편백나무 향기와 따뜻한 온기, 그리고 어머니를 살리겠다는 아들의 지독하고 처절한 사랑 냄새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상황을 이해한 형사가 말을 잇지 못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차가운 눈바닥에 얼굴이 묻힌 채 제압당해 있던 아들이 가슴 깊은 곳에서 피 섞인 울음을 토해내며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형사님, 저라고 미쳐서 제 어미를 계집에 모셨겠습니까? 멀쩡한 방 놔두고 이러는 제 속은 안 썩어 문드러졌겠냐고요. 저 정말 자식으로서 해볼 만큼 다 해봤습니다. 어머니 편히 주무시게 하려고 정말 죽고 싶을 만큼 노력했다고요. 아들의 피 맺힌 고백과 함께 3년 전 그날의 비극이 밝혀졌습니다. 서울에서 번듯하게 성공한 아들과 그런 아들을 동네 방네 자랑하며 사시던 어머니. 남부러울 것 없이 행복했던 두 사람의 시간은 3년 전 겨울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하필이면 아들이 장기 해외 출장을 떠난 그날 밤, 텅 빈 집의 원인을 알 수 없는 큰 불이 덮친 것입니다. 거동이 불편했던 어머니는 시뻘건 화마가 춤을 추는 안방에 갇혀 꼼짝없이 고립되고 말았습니다. 숨을 턱턱 막아오는 매캐한 유독가스와 살이 타들어갈 듯한 뜨거운 열기.
그리고 쿠궁하며 무너져 내리는 천장 밑에서 어머니는 구조대가 올 때까지 장장 3시간을 홀로 공포에 떨며 죽음과 사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뒤늦게 도착한 구조대원에 의해 기적적으로 목숨은 건졌지만 비극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육신은 살아남았지만 영혼은 그날 그 불타는 방 안에서 새까맣게 타버리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날의 충격은 어머니에게 극심한 폐소 공포증과 화재 트라우마, 그리고 급성 치매까지 안겨주었습니다. 그 후로 어머니에게 문이 닫힌 방과 천장이 막힌 집은 더 이상 편안한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언제 다시 불길이 치솟아 나를 태워 죽일지 모르는 벗어날 수 없는 생지옥일 뿐이었습니다. 그 이후 이송된 대학병원 응급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의료진이 응급처치를 하려 다가가자 어머니는 마치 지금 당장 불길 속에 있는 사람처럼 허공에 손을 휘저으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불이야, 나 죽는다. 를 외치며 링거 바늘을 다 뜯어내고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어머니의 모습에 의료진들도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해서 본 어머니의 모습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짐승처럼 공포에 질려 있었죠. 눈에 보이는 모든 천장이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다며 하루 종일 귀를 막고 비명을 지르셨습니다. 엘리베이터는커녕 화장실 문조차 1초도 못 닫게 하셨으니까요. 제발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저에게 의사들은 고개를 저으며 차갑게 말하더군요. 트라우마가 심하셔서 치료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요. 하지만 아들은 어머니를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다니던 회사에 무기한 휴직계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등에 업고 전국에 용하다는 정신과 명의란 명의는 모조리 찾아다녔습니다. 한 달에 수백만 원이 드는 시설 좋은 VIP 요양병원에도 모셔봤습니다. 돈과 현대의학이 어머니를 고칠 수 있을 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희망이 산산조각 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참혹함 그 자체였습니다. 아무리 비싼 병원에 가면 뭐합니까? 하얀 병실 문이 닫히는 순간 어머니는 천장이 무너진다, 불이 났다며 발작을 일으키셨습니다. 벽을 긁어대 손톱이 다 빠질 정도로 난동을 부리시니까 결국 의료진들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뿐이더군요. 신체 억제대. 말이 좋아 보호 장구지. 어머니의 쭈글쭈글한 손목과 발목을 침대 난간에 밧줄로 꽁꽁 묶어놓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식히겠다며 독한 진정제를 말도 못하게 투여했죠. 철수야, 내 새끼, 이것 좀 풀러다오. 불이 오고 있어. 나 묶여 있으면 도망 못 가. 나 여기서 묶인 채로 불타 죽기 싫다. 제발 나 집에 좀 데려가줘. 응? 면회를 갔는데 독한 약에 취해서 초점 없는 눈으로 침을 질질 흘리고 계시더군요. 자식 얼굴도 못 알아보시던 분이 제 손을 잡더니 살려달라고 비는데 그걸 보고 제가 어떻게 어머니를 거기 둡니까? 그건 치료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을 서서히 말려 죽이는 고문이었습니다. 차라리 제가 모시다가 같이 죽는 게 낫지 그 지옥에는 단 하루도 더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 길로 제가 직접 가위로 끈을 자르고 어머니를 업고 나왔습니다. 그날은 아들이 자신의 인생을 포기한 날이었습니다. 그는 미련 없이 다니던 대기업에 사표를 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던 서울 아파트도 헐값에 급하게 처분했습니다. 그렇게 만든 퇴직금과 집 한 돈을 몽땅 들고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이 낯선 시골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화려한 도시의 빌딩 숲이 아닌 높은 천장이 없는 이곳이라면 혹시라도 어머니의 공포가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말이죠. 시골로 내려온 아들은 곧바로 인부들을 불러 함께 집수리를 시작했습니다. 가져온 돈 중 수천만 원을 쏟아부어 멀쩡한 시골집을 뜯어고쳤습니다. 닫힌 공간을 무서워하는 어머니를 위해 방과 거실 사이의 문짝을 모조리 떼어내 땔감으로 써버렸고 답답한 시멘트 벽을 허물어 그 자리에 커다란 통유리를 끼워 넣었습니다. 집을 훤히 트인 개방형 구조로 만들면 어머니가 조금이라도 안심하지 않을까 하는 간절한 바람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화마가 핥히고 간 어머니의 트라우마는 아들의 생각보다 훨씬 깊고 집요했습니다.
집 구조가 바뀌어도 머리 위에 지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어머니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여전히 허공을 가리키며 천장이 무너지고 있다. 어디선가 매캐한 불 냄새가 난다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는 살기 위해 영하의 칼바람이 부는 마당으로 맨발로 뛰쳐나가기 일쑤였습니다. 어머니를 억지로 끌고 들어오면 거품을 물고 기절하시고 밖으로 나가면 그제야 숨을 쉬시는데 제가 어쩝니까? 자식된 도리로 어머니가 편하다는 곳에 같이 있어드려야죠. 그래서 마당에 텐트를 쳤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여기는 천장이 없어서 안 무너져요. 라고 달래면서요. 그날부터 모자에 처절한 야외 텐트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든이 넘은 노모의 쇠약한 몸이 한겨울의 냉기를 버텨낼 만무했습니다. 텐트 생활 일주일 만에 어머니는 고열에 시달리며 숨을 헐떡였고 급성 폐렴으로 사경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간 어머니를 본 당직 의사는 아들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흔들었습니다. 보호자분, 당신 지금 제정신입니까? 이게 효도하는 거예요? 노인을 이 엄동설 안에 밖에서 재우는 건 살인행위나 마찬가지라고요. 당장 따뜻한 실내로 모셔요. 안 그러면 오늘 밤 못 넘기십니다. 아들은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따뜻한 실내로 들어가면 공포에 질려 발작을 일으키다 심장이 멎을 것이고 그렇다고 밖에서 재우면 폐렴으로 얼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앞으로 가도 지옥, 뒤로 가도 지옥인 진퇴양난의 막다른 길. 아들은 매일 밤 눈 덮인 마당에 무릎을 꿇고 차라리 내 목숨을 가져가라며 제발 우리 어머니가 편히 누울 곳 딱 한 군데만 달라고 하늘에 빌고 또 빌었습니다. 기도가 하늘에 닿았던 걸까요? 절망의 끝에서 아들의 젖은 눈에 들어온 것은 마당 구석에 덩그러니 방치된 낡고 커다란 계집이었습니다. 입구가 뻥 뚫려 있어 어머니가 그토록 무서워하는 닫힌 공간이 아니면서도 지붕이 낮고 벽이 감싸고 있어 밖보다는 훨씬 아늑함을 느낄 수 있는 구조. 생각해보니 어머니가 유일하게 발작을 일으키지 않고 잠시 기대 앉아 쉬었던 곳도 바로 그 계집 앞이었습니다. 그래, 바로 저거다. 저기라면 어머니가 주무실 수 있을지도 몰라. 그날부터 아들은 마치 무엇에 홀린 사람처럼, 아니 미친 사람처럼 계집 개조에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작업은 오로지 모두가 잠든 깊은 밤에만 몰래 이루어졌습니다. 낮에 뚝딱거리는 소리를 듣고 이웃들이 와서 본다면 어미를 계집에 쳐넣으려는 폐륜아라고 손가락질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입에 작은 손전등을 물고 언손을 호호 불어가며 소리 없이 톱질과 망치질을 이어갔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짐승이라 욕해도 상관없었습니다. 남들의 차가운 시선보다 당장 오늘 밤 추위에 떨 어머니의 편안한 잠자리가 그에게는 천만 배 더 절실했으니까요. 아들은 그 작은 공간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혹시라도 외풍이 들까봐 최고급 단열재를 벽과 천장에 삼중으로 덧대었고 차가운 바닥에는 최고급 황토 전기 패널을 깔아 찜질방처럼 만들었습니다. 벽면은 어머니가 평소 좋아하던 피톤치드 향이 가득한 편백나무를 직접 깎아 둘렀습니다. 심지어 아끼던 자신의 승용차까지 헐값에 팔아치웠습니다. 그 돈으로 병원에서나 쓰는 고가의 산소 발생기를 들여놓았고 혹시라도 어머니가 답답해하실까봐 계집 뒤쪽 벽을 헐어내고 두꺼운 강화 통유리를 끼워 넣었습니다. 누워서도 밤하늘의 별을 보며 여기는 밖이다라고 안심하실 수 있게 말이죠. 그렇게 일주일간의 피땀 어린 밤샘 작업 끝에 탄생한 공간. 남들 눈엔 그저 마당 구석의 더러운 계집에 불과했지만 아들에게는 어머니를 위해 지은 세상에서 가장 작지만 가장 위대한 궁전이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어머니를 모신 첫날 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매일 밤 불이야를 외치며 비명을 지르던 어머니가 이곳에서는 단 한 번의 발작도 없이 그 독한 진정제 한 알도 먹지 않고 편안하게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져든 것입니다. 어머니의 고요한 숨소리를 확인한 순간 아들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깰까봐 입을 틀어막고 계집 문고리를 생명줄처럼 부여잡은 채 소리 없는 뜨거운 눈물을 하염없이 쏟아냈습니다. 그것은 3년 만에 찾아온 지독한 고통 끝에 맛보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진실을 마주한 형사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다가가 어머니를 지키려다 흙투성이가 된 아들의 손을 말없이 털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죄인을 옥죄던 차가운 수갑을 천천히 풀어주었습니다. 그럼 선생님은 이 추운 날 어디서 주무셨습니까? 형사의 질문에 아들이 힘없이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 화려하게 개조된 계집 바로 옆 눈 속에 반쯤 파묻힌 다 찢어진 1인용 텐트 하나가 있었습니다. 텐트 안을 들여다본 형사는 다시 한번 말을 잃었습니다. 그곳엔 꽁꽁 엉컵라면 용기 하나와 얇은 침낭만이 뒹굴고 있었습니다. 정작 아들 본인은 난방도 안 되는 텐트에서 노숙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머니가 밤새 깨실까봐, 혹시라도 계집 온도가 떨어지거나 전기가 끊길까봐. 제가 어떻게 따뜻한 방에 들어가서 잡니까? 여기서 1분 대기조로 지키고 있어야죠. 남들 눈엔 제가 불효자고 미친 놈이겠지만 상관없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웃으면서 주무실 수 있는 곳은 세상 천지에 저 계집 하나뿐이니까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가장 앞장서서 악담을 퍼붓던 동네 이장님. 그는 말없이 입고 있던 두꺼운 패딩 점퍼를 벗었습니다. 그리고는 추위와 두려움에 덜덜 떨고 있는 아들의 어깨 위에 조용히 덮어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마을 주민들도 방금 전까지 삿대질을 하던 손을 거두고 미안하고 죄스러운 마음에 푹 숙인 고개 아래로 뜨거운 눈물을 훔칠 뿐이었습니다. 아이고 이 사람아. 그런 기막힌 사정인 줄도 모르고 우리가 자네를 때려 죽일 놈이라고 욕했네. 미안하네 정말 미안혀. 자네가 진짜 효자네. 경찰관들도 모자를 벗고 아들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사과가 아니라 어머니를 향한 한 남자의 위대하고 처절한 희생에 대한 경의의 표시였습니다. 소란스러웠던 지난밤의 폭설이 그치고 마당에 소복이 쌓인 하얀 눈 위로 눈부신 아침 햇살이 쏟아져 내립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들이 지은 작은 궁전의 문이 열렸습니다. 계집 안에서 기지개를 켜며 나오는 할머니의 얼굴. 그것은 우리가 알던 병약하고 공포에 질린 치매 노인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3년간의 지옥 같은 불면증이 씻은 듯이 사라진 홍조가 돌고 생기가 넘치는 더없이 건강하고 평온한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밤새 텐트에서 쪽잠을 자며 어머니를 지켰던 아들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물수건을 들고 달려갑니다. 마치 갓난아기를 씻기듯 어머니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닦아드리고 자신의 패딩 점퍼를 벗어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아드립니다. 엄마 잘 잤어? 개운해? 오냐 내 새끼 아주 꿀맛같이 잤다. 여기가 천국이네. 서로를 부둥켜 안고 웃음 짓는 모자의 모습. 그 순간만큼은 초라한 마당이 세상 그 어떤 호화로운 저택보다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비록 어머니의 몸은 남들이 손가락질하던 좁은 계집에 머물렀지만 어머니의 마음만은 아들이 만들어준 세상에서 가장 넓고 따뜻한 사랑이라는 우주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비난과 편견을 온몸으로 받아내면서까지 어머니의 가장 깊은 상처를 이해하고 그 눈높이에 맞춰 함께 아파해준 아들의 처절한 사랑. 형식이나 체면, 남들의 시선 따위가 무슨 소용일까요? 부모님이 진정으로 두 다리 뻗고 웃을 수 있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시대에 우리가 잠시 잊고 지냈던 진짜 효도의 모습이 아닐까요? 부모님을 향한 세상 모든 자식들의 눈물겨운 노력을 응원합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효자 아들에게 따뜻한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